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리츠종금증권 김동섭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좀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사실 2번하고 3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가져온 거 2번, 3번을 연계해서 어저께 2번, 3번 했던 거 두 번째 이슈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제 121선에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죠. 어저께 장중한테 돌파가 됐었고 오늘 또 그 부분에서 십자 도지를 만들고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양상의 모습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2045를 돌파가 되면 2145까지는 열립니다. 그러나 2145가 다 된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라든가 또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 연기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이 우리나라는 왜 미국과 디커플링이 될까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더 좋은가요?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통화 정책을 미국보다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통화 정책을 한다 해서 경기가 100% 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저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됐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통화 정책은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미국이 일단 해서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라고 보신다면 다가오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추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통화정책 다음으로 나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고요. 근데 재정정책을 벌써 다 썼잖아요. 그러면 추가적 재정정책을 쓰든가 아니면 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수출이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고용의 성장은 아니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추세적 국면에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이 더 치고 가지 못한다면 디커플링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렇다면 2145가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100% 믿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기술적 분석, 그다음 어저께 삼성전자 보다 마른 거, 그다음에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121선 부분에서의 십자 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뚫었을 때 양봉이 요 정도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더 못 올라갈 때 힘을 분산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온다면 일단 2145를 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는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과 어저께 말씀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 양상이 꼭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거를 계속 같이 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식탁을 다리가 4개로 식탁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다리 하나 없이 한두 개 가지고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 원달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전고점 돌파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패턴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올라오는 게 어쩌면 원달러가 내려갈 걸 예비한 상승이냐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회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그냥 원달러에 대한 불감증. 원달러 올라왔는데 수출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달러가 내려갈 수 있겠냐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앞부분과 해석이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9개월 동안 낮아진 상태에서 그나마 버틴 거는 이 원달러였거든요. 그렇다면 원달러의 불감증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원달러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고점이 1250원이 아니라 1300원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시장에 큰 충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달러가 버티는 거는 수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험자산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버티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후폭풍이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여기서 돌파가 어려운 데를 돌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올라가려면 지금 꼭 올라가야 된다. 지금 못 올라가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을 한다. 근데 거기서 올려 세워서 주가 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58,800원 정도가 일단 그 넥라인으로 잡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8,800원이 돌파가 되면 2145를 보는 거고요. 58,000원까지 가서 더 못 가버리면 주가는 거기가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지수가 적당하게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58,000원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사실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문을 뚫고 올랐을 때는 항상 수평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려가기 전에 주가가 먼저 간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수출이 또 나빠질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그 자리는 추세는 아닐 거라는 해석을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차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저께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추세 상승이 아니고 많이 가봐야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 갈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원달러 향방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 장의 차트를 보면 아마 기술적 분석을 기초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후행 스팬의 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해서 돌파를 완벽하게 못하면서 다시 회귀하게 되면 어떻게 삼각수렴이 하락 쪽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거, 급격한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시장에서 완전히 느껴지거나 아니면 정말 금리 인하가 가속하게 빨리 해서 시장을 경기 부양 쪽으로 확 더 끌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거다 정도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저희 시장 공감 10도 준비된 소식은 모두 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